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의사 황인아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렴이 잘 재발하는 이유, 그리고 성병에 걸렸을 때 이게 자꾸 재발하는 이유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성들에게 있어서 지렴이라는 거는 굉장히 찝찝하고 말 못할 고통인 경우들이 있어요. 어디 가서 내가 지렴 때문에 너무 가렵고 따갑고 아프다라고 얘기하기가 민망하죠. 너무 아픈 경우 간혹 있거든요. 그렇더라도 너무 가렵더라도 회사에 저는 지렴에 걸려서 너무 가려워서 병원에 가봐야 되겠습니다. 조퇴를 해야 되겠습니다. 얘기하기 힘들잖아요. 그죠? 뭐 가렵다고 긁을 수 있는 데도 아니고 얼마나 사람이 이상해 보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해요. 그리고 자꾸 재발을 한다고 했을 때 성생활이 활발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자꾸 이제 관계에 갈등이 생길 수가 있죠. 이게 남자친구 때문인가 자꾸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균 검사를 계속 반복을 하시는데 뭐 검사를 해보면 결국에 뭐 나오는 균은 뭐 가드네렐라, 뭐 유레아 플라즈마 이런 것들 원래 뭐 질환에 있을 수 있고 별 문제 생기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에 의한 재발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재발을 많이 하는 분들의 특징을 알려드리고요. 이런 경우에 어떤 식으로 치료를 하면 조금 더 좋은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 지렴이 자꾸 재발한다 하시는 분들은 원래 질 분비물이 많으신 경우도 있고요. 그냥 질 분비물이 조금이라도 나오면 그거를 내가 예민하게 느끼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들이 이제 대부분을 차지하고요. 그리고 뭐 내가 피곤하다든지 계속해서 이제 스트레스 받는 생활을 한다든지 유니폼을 입는데 계속 스타킹을 신어야 돼서 혹은 뭐 요가 강사나 필라테스 강사처럼 계속해서 레깅스를 입어야 돼서 통풍 자체가 잘 안 된다. 이런 분들이 재발을 많이 해요. 원래도 질 분비물이 많은 분들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 그 호르몬이 굉장히 분비가 많이 되고 호르몬 분비에 대해서 내 이제 질이라든지 자궁 경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르몬이 올라가는 시점에 굉장히 분비물이 많아지고요. 평소 때도 계속해서 분비물이 나와요. 그런데 이게 특징적인 거는 질염 냄새가 있거든요. 질염 냄새는 약간 오징어가 상해가는 이런 냄새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분비물은 약간 비릿한 냄새가 날 수는 있어요. 그리고 시간이 경과되면은 약간 꼬릿꼬릿한 냄새처럼 이렇게 날 수는 있는데 이 정도의 분비물은 이제 비정상적인 냄새는 아니고요. 비정상적인 냄새는 정말 약간 썩는 냄새, 정말 부패해가는 냄새처럼 그렇게 나요. 그렇게 이제 전형적인 냄새가 나지 않으면서 분비물이 많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호르몬 때문에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치료될 수 있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정상적인 여성들은 호르몬 분비를 계속 할 거고 내가 갖고 있는 그런 기본적인 체질적인 게 있으니까 약을 먹는다 해서 개선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주기에 따라서 많이 생겼다가 좀 줄었다가 이렇게 반복이 되시는데요. 주기 따라서 가는 거는 그건 저는 어쩔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려요. 분비물이 많다고 젊은 여성이 호르몬을 억제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이런 거니까 너무 찝찝해하지 마시고 불편해하지 마시고 그냥 생활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경우는 지렴이 아니고 자궁경부가 약간 헐어 있거나 아니면 자궁경부 형태가 원래 이렇게 닫혀 있어야 되는데 원래 그런 건 아니죠. 사람마다 달라요. 근데 이렇게 이제 닫혀서 바깥 부분이 매끈매끈한 분들이 있고요. 안쪽의 부분이 약간 벌어지듯이 노출되는 분들이 있어요. 이 부분은 되게 분비물이 많은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얘가 이제 바깥쪽으로 노출이 되게 되면 이 부분은 염증도 잘 생기고요. 그리고 분비물도 많이 분비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분들은 그냥 1년 365일 분비물이 많아요. 이런 분들은 염증이 생긴 경우는 약간 노랗게 분비물 나오는 거 있어요. 근데 특징적으로 가렵거나 이렇지는 않아요. 지렴은 전형적인 증상들이 왜 가렵고 냄새나고 이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은 냄새가 좀 날 수는 있어요. 그리고 분비물이 좀 노랗게 나오는 경우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은 병원 오셔야 되는 거예요. 가려움 증상은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궁경부염이 제대로 치료되지 않았을 때는 계속해서 누런 분비물이 나올 수가 있고요. 잘 치료가 됐다 그러면 그냥 자연스러운 범위의 분비물만 나올 건데 이런 분들은 영원히 없어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좀 이제 적극적인 치료를 원하시는 분들, 이게 다시는 안 그랬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어떤 병원에서는 이거를 레이저로 일부를 절제를 해요. 그리고 이제 새살 돋아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좀
그 분비물이 많이 나는 부분이 좀 호전될 수는 있는데요. 대부분은 이런 치료가 필요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분비물이 많이 나온다 했을 때는 첫 번째는 내가 정말 지렴이 맞는지 이거를 보셔야 되고요. 지렴 재발이 맞는지, 아니면 그냥 분비물이 조금 나오는데 내가 그걸 불편하게 느끼는 건지, 자연스러운 분비물인데 지렴으로 오인하는 건 아닌지, 이런 걸 항상 보셔야 돼요. 그리고 옷 같은 거, 이런 것 때문에, 환경 때문에 자꾸 지렴이 생기는 분들은 이런 부분을 좀 개선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계속 팬티 스타킹을 신고 있어야 된다, 이런 경우에는 팬티 스타킹 말고 왜 허벅지까지 오는 이런 스타킹 있잖아요. 그런 거 신으시고 면 속옷 입으시고 이런 식으로 좀 통풍을 좋게 만들어주는 방법 하실 수가 있고요. 피곤하고 잠 못 자고 뭐 계속 일해야 되고 계속 공부해야 되고 이런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몸이 자꾸 안 좋아지잖아요. 그죠? 내가 느끼지 못해도 이런 지렴이라든지 이런 부분부터 생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는 저는 좀 충분히 휴식하시고 많이 주무시고 식사 잘 하시고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시험이 눈앞에 있는데 내가 푹 쉴 수는 없으니까 이런 게 맘대로 안 되시는 분들, 대부분은 뭐 중요한 시험이 끝난다든지, 뭐 회사 같은 경우는 연말에 바쁜 회사들은 연말이 지나간다든지 이러면 그냥 저절로 좋아지세요. 그런데 이런 별거 아닌 균들로 자꾸 재발하는 이런 지렴 같은 경우는 내 생활 습관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패턴, 생활 패턴 이런 것들이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좀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개선을 하시는 게 좋고요. 요가 강사, 필라테스 강사분들 정말 많이 오시거든요. 레깅스가 정말 편하기는 한데 지려면은 안 좋아요. 그래서 통풍이 안 되는 이런 환경을 자꾸 만들기 때문에 일할 때 꼭 입으셔야 된다, 내가 뭐 해서 보여줘야 된다, 이럴 때는 입으셔야 되겠지만 쉬는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퇴근을 할 때라든지 이럴 때는 좀 헐렁한 옷 갈아입으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뭐 요가 많이 하면서 무슨 하루 종일 수업 듣고 이런 것들 갔을 때 지렴이 가장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몸을 많이 쓰고 공부를 해서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이제 레깅스를 하루 종일 입고 있는 환경이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개선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성병이 자꾸 걸리는 경우, 이거는 내가 멀티플 파트너가 있다 그러면은 어쩔 수 없어요. 자꾸 생길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의 이런 포텐셜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가능성이 많아질 수가 있죠. 그런데 나는 파트너가 한 명밖에 없는데 자꾸 성병이 걸린다 이랬을 때는 내가 치료를 잘 했나를 보셔야 되고요. 치료가 잘 됐는데 재발이 된 건지 아니면 치료가 잘 되지 않아서 여전히 갖고 있는 건지가 구별이 돼야 돼요. 그런데 치료는 내가 잘 하고 뭐 검사해서 이 균이 없어진 걸 확인을 했어. 근데 자꾸 생겨. 이런 분들은 파트너가 치료가 안 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파트너가 약을 잘 안 먹었다든지 검사를 해보니까 자기는 이 균이 안 나왔다 이래서 약 복용을 거부를 했다든지 이런 경우에 재발해서 오시는 경우가 제일 많고요. 저는 이제 성병균이 나오면 어쨌든 뭐 상대방이 뭐 검사를 해볼 수는 있죠. 다른 균이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해볼 수는 있지만 이 결과에 상관없이 내가 클라미디아가 나왔다 이러면 남자친구가 클라미디아가 나오지 않아도 클라미디아에 대한 약은 복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검사에 나오지 않았어도 갖고 있을 수 있고요. 어떤 경로일지 몰라도 그래서 이렇게 치료가 안 됐을 때 자꾸 재발하는 걸 제가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가 어떻든지 간에 같이 치료를 해야 되는 거고, 또 나는 그게 안 나왔는데 남자친구는 또 매독 같은 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검사를 해보는 거는 의의가 있죠. 그래서 남자친구한테 이게 있었다 그러면 나도 또 정밀한 검사를 해보든가 아니면 이제 치료를 시작하든가 하셔야 되죠. 이 치료라는 게 굉장히 어렵지는 않아요. 대부분은 뭐 하루 약 먹거나 일주일 약 먹거나 이런 걸로 치료가 끝나거든요. 굉장히 막 고통스럽거나 힘들거나 이런 과정은 아니고요. 내가 이게 좋아졌는지 확인을 해보고 싶다 하면 치료가 끝나고 한 달 정도 지나서 검사를 해보시면 돼요. 바로 검사를 할 수 없는 이유는 이게 죽이잖아요. 이 항생제가 들어가서 이 균을 죽이면 죽은 균의 시체도 이게 우리 검사를 했을 때 균이 있다고 나와요. 검사 자체가 굉장히 예민한 검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해서 뭐 있다고 해서 다시 치료하는 거 이거는 이제 오버하는 치료인 거죠. 그래서 이게 다 없어졌을 시점쯤에 다시 검사를 해보는 거고, 그때 괜찮다라고 한다면 이제 없어졌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제가 3개월 뒤에 다시 한번 검사를 해보면 다시 걸려서 오는 분들 많아요. 핑퐁 감염이라고 하는데 남자친구 치료가 잘 안 됐을 때 많이 오고요. 저는
파트너 모두를 약을 주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은 이제 남자친구도 있고 남편도 있어요. 그런데 남자친구한테는 얘기하기가 그래도 수월해서 남자친구도 이 균이 있었어. 그래서 이제 남자친구한테는 약을 먹으라고 얘기를 했는데 남편한테는 차마 이 얘기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치료가 안 되니까 이 본인도 그렇고 남자친구도 그렇고 계속 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결국에 뭐 증상이 있든 없든 간에 약을 먹어줘야지 이 이제 세 사람은 이제 병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남편이랑 남자친구 약을 다 줬어요. 그래서 다 복용을 했는데 이 남자친구의 와이프는 약을 안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또 재발을 계속 하는 거야. 남편이랑 남자친구랑 나랑 계속 재발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성관계를 맺을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다 잡아서 치료를 해야 이게 다시 재감염되는 거 이거를 좀 막을 수가 있어요. 성병균은 뭐 다른 루트가 없나, 나 목욕탕에서 걸리는 거 아니냐, 뭐 수건을 같이 써서 걸리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성병이라는 거는 성적으로 전염이 되기 때문에 성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전염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해요. 내가 굉장히 드문 뭐 100 중에 한 1%에 걸릴 수는 있지만 내가 1%일 가능성보다는 나머지 99%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병에 걸렸을 때는 내가 성적인 접촉에 의해서 됐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고요. 나는 한 번도 성관계를 한 적이 없는데 성병에 걸렸어요 하시는 분들, 헤르페스 같은 거는 그냥 신체 접촉으로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뭐 정말 섹스를 하진 않았어. 그런데 남자친구랑 애무는 했어. 그리고 뭐 성기랑 접촉은 있었어. 이러면은 헤르페스는 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균에 따라서, 바이러스 종류에 따라서 전염될 수 있는 그런 방식들이 다르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성관계 없이 그냥 수건 쓰는 거, 목욕탕 가는 거 이런 걸로는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내가 성병에 걸렸다고 했을 때는 내가 성생활하는 파트너들 다 점검을 잘 해보시고 어느 시점에 걸렸는지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남자친구인지 전 남친인지 그 전인지 이런 걸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결국에 내가 갖고 있다면 나도 치료를 해야 하고 내가 이제 현재 관계를 갖고 있는 모든 사람을 치료해줘야 내가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최대한 그런 성병 전파를 좀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콘돔 사용이에요. 콘돔을 사용해서 그 체액과 체액 사이에 이 전파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종류들은, 그러니까 뭐 에이즈라든지 이런 종류들은 이제 혈액 전파도 돼요. 그래서 병원에서 우리가 뭐 피 뽑다가 그 주사에 찔리면 걸릴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직접적인 접촉이 있어야 되는 거고, 체액도 체액에서 체액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체액에 대한 보호가 되면 성병에 걸릴 확률이 줄어들죠. 그래서 에이즈라든지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일반적인 성병들 같은 경우는 정액에 내 그 질분비물 같은 것들이 닿지 않고 정액에 노출되지 않으면 감염 확률이 확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하는 게 틀림없이 의미가 있고요. 헤르페스는 근데 예외라는 거. 헤르페스 부위가 만약에 상대방은 뭐 성기 제일 끝쪽이고 나는 뭐 없었다. 헤르페스 같은 경우도 콘돔으로 보호될 수 있는 범위에 헤르페스 병변이 있었다 그러면 감염률이 조금 줄어들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헤르페스는 어디든지 생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어디 묻어 있는지 알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수포라든지 수포가 터진 병변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 사람이랑은 관계를 하시면 안 되겠죠. 잘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뭐 지렴 자주 재발하는 분들 이유와 예방하는 방법 알려드렸고요. 성병은 잘 치료하셔야 후유증 남기지 않고 잘 마무리가 될 수 있으니까 꼭 그렇게 관리를 잘 하실 수 있길 바랄게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봬요. 바이바이.